여러분 오늘 뉴스 보셨나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후티 반군 지도자 압둘 말리크 알 후티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리에는 의리로 보답한다.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전개되면 즉각 대응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미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의해 봉쇄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홍해까지 막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해의 입구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은 폭이 26km밖에 안 되는 좁은 바닷길이지만 연간 1조 달러 규모의 화물이 이 구간을 지나갑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의 10%가 여기를 통과해요. 후티가 이 해협에서 선박 공격을 다시 시작하면 아라비아 반도를 둘러싼 두 개의 에너지 동맥이 동시에 막히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여러분 집 거실에 있는 제품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의 포장재, 여러분이 오늘 아침 먹은 음식의 용기까지 모조리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그런데 원료인 나프타의 가격이 한 달 만에 44%가 올랐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어요. 플라스틱 용기, 비닐봉지, 각종 포장재 가격이 20%에서 40%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프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생활 속 모든 플라스틱 제품의 시작점입니다.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중간 유분이에요. 이걸 납사 분해 공정에 넣으면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기초 석유화학 원료가 나오고 이 원료들이 플라스틱, 합성 섬유, 합성 고무의 재료가 됩니다. 비닐봉지, 음료수 페트병, 자동차 내장재, 전자제품 케이스, 식품 포장 용기 등등 나프타에서 시작하지 않는 플라스틱 제품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이 공포의 상황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원료가 없어서 못 만들면 플라스틱을 안 써도 되는 기업에 수요가 몰립니다.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다시 자원으로 바꾸는 기업은 원가 경쟁력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 중에 지금 이 순간 세상에 아직 완전히 주목하지 못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해서 다시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업입니다. 이전에는 굳이 비싸게 재활용품 쓸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 오히려 재활용품이 더 저렴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플라스틱을 아예 쓰지 않는 대체 소재 기업입니다. 종이 기반, 바이오 기반 포장재는 나프타와 관계없이 가격이 유지됩니다. 플라스틱 포장재 가격이 폭등할수록 대체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종목들이 보입니다. 중동 전쟁이 계속되는 한 지금이 그 종목을 담아야 하는 타이밍이에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름만 보면 재활용 스타트업인가 싶으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 회사는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자동차 부품의 숨은 강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탈플라스틱 재활용 테마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에코플라스틱의 핵심 사업은 자동차용 범퍼와 내장 부품 제조입니다. 그런데 이 범퍼 납품처가 일반 부품사와 차원이 다릅니다. 납품 비중의 절반 이상이 현대차 그룹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현대차에 납품한다는 게 아니에요. 현대차와 기아의 국내 최대 규모인 울산 공장에 범퍼를 사실상 복점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더 결정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에코플라스틱은 현대자동차 북미 전기차 공장에 1차 동반 진출사로 선정돼 있습니다. 2026년 2월 27일 공시에 따르면 미국 법인 자회사의 채무 보증 금액이 1128억 원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미국 조지아 공장의 신축 생산 라인을 짓기 위한 자금 보증이에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채무 보증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는 건 이 기간 동안 현대차 미국 전기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한다는 장기 계획이 이미 확정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코플라스틱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 회사의 모멘텀이 보입니다. 바로 전기차용 경량화 범퍼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량화 범퍼는 기존 플라스틱 대비 무게를 줄이면서 강도는 유지하는 소재 기술이 핵심이에요.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다른 부품에서 무게를 줄이려는 게 최근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활용 복합 소재와 직결됩니다. 폐플라스틱에서 추출한 섬유 강화 소재를 활용하면 경량화와 재활용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거든요. 원래는 처음 새로 만든 버진 플라스틱과 재활용 플라스틱의 가격 차이는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 대부분의 기업들은 품질이 더 균일하고 관리가 편한 버진 플라스틱을 선호해왔죠. 그런데 나프타가 44%가 올랐어요. 버진 플라스틱 원가가 그만큼 뛰어 올랐습니다. 반면 재활용 플라스틱은 어떨까요? 재활용 플라스틱의 원료 비용은 나프타가 아니에요. 폐기물 수거 비용, 선별 비용, 재가공 비용이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비용들은 나프타와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나프타가 44% 오르는 순간 버진 플라스틱과 재활용 플라스틱의 가격 차이가 극적으로 역전됩니다. 이제 현대, 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공급망 원가 절감을 위해 재활용 플라스틱 부품 비중을 늘릴 유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수요가 에코플라스틱으로 향합니다. 게다가 현대차 울산 공장 범퍼를 독점 공급하는 구조에서 원재료 단가가 오른다고 해서 납품 단가를 바로 올릴 수 있을까요? 협상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재활용 비중을 높이면서 원가를 방어하는 접근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에요. 그 방향이 에코플라스틱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또 PPWR 규정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어요. 2026년 8월 12일부터 EU가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을 시행합니다. 유럽의 완성차를 수출하려면 차량 부품의 재활용 소재 비중을 갖춰야 하고 이를 증명해야 해요. 현대, 기아의 유럽 수출 물량을 생각해보면 이 규정이 에코플라스틱의 재활용 부품 납품 비중 확대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기대감만으로 오른 종목이 아닙니다. 실적이 이미 찍혀 있어요. 2025년 연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2조 5,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 영업이익은 357억 원으로 8.7% 증가했어요. 단기 순이익은 이자 비용 증가로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이건 왜 줄었는지 배경을 보셔야 해요.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1차 동반 진출에 따른 신축 공장 건설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이에요. 투자를 하니까 이자 비용이 느는 거고 이자 비용이 느는 건 그만큼 미래를 위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기 이익 감소를 미래 수익의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보셔야 해요. 그리고 주가는 이미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은 나프타 대란과 탈플라스틱 테마가 본격화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자동차 경량화 부품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부각이 주요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에요. 단순한 주가 반등이 아닙니다. 나프타 폭등, 탈플라스틱 정책 가속화, 현대기아 납품 독점, 미국 전기차 공장 동반 진출이라는 네 가지 기대를 한꺼번에 선반영하는 식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전쟁이 끝나면 나프타 가격이 내려가고 이 테마도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명확하게 답변 드릴게요. 수에즈 운하의 정상화는 이미 2년이 걸렸어요. 2023년에 후티의 홍해 공격이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금방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2026년 지금도 수에즈 운하 통행량은 위기 당시 대비 60%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엔 더 심각한 미국, 이란의 직접적인 전쟁 상황이에요. 협상이 나온다 해도 나프타 가격이 즉각 원래 수준으로 내려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EU의 PPWR의 시행입니다. 이건 전쟁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규제예요. 유럽에 물건을 팔려면 포장 폐기물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강제로 줄이게 만드는 법입니다. 전쟁이 끝나도 탈플라스틱 전환은 계속됩니다. 마지막 이유는 현대차의 전기차 로드맵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이 미국 조지아 공장에 동반 진출한 것, 이것도 전쟁이 터진다고 취소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채무 보증 기간을 보면 이 사업의 장기적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전기차용 경량화 부품 납품이라는 구조적 성장 스토리는 중동 전쟁과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에코플라스틱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에코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하나 더 찾아냈습니다. 그 종목이 오늘 진짜 히든카드예요.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 종목이 만드는 제품
제품은 나프타와 관계가 단 0%입니다. 왜냐면 이 기업은 플라스틱 포장재를 종이로 완전히 대체하는 사업을 무려 47년 전부터 해왔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만드는 건 바로 카톤팩, 종이로 된 액체 포장 용기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 마시는 우유팩과 주스팩, 그것들이 바로 이 기업 제품이에요. 플라스틱 페트병 대신 종이팩을 쓰는 거잖아요. 2025년의 실적을 보면 더 놀라실 겁니다. 매출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영업이익은 100억으로 전년 대비 46%, 당기순이익은 57억으로 무려 360% 상승했습니다. 이건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 나프타 대란이 터지기도 전의 수치입니다. 이 종목의 성장성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종목의 이름과 매수 타점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영상 상단 배너의 전화번호로 숫자 8만 보내주세요. 거기에 에코플라스틱 추가 상세 분석 자료집까지 한 번에 묶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수익률이 점점 줄어드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후티 반군이 홍해를 틀어막고 나프타 가격이 계속 치솟는 한 탈플라스틱 테마는 단기 이슈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코플라스틱과 히든 종목 두 개 다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